오늘은 은퇴 후에도 매달 100만 원을 만드는 3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100만 원이 결코 넉넉한 돈은 아닙니다. 2024년 통계청과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적정 생활비는 부부 기준 약 306만 원. 1인 기준도 18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이 약 96만 원. 기초연금을 합쳐도 110만 원 수준입니다. 이 돈으로 병원비와 관리비를 내고 나면 사실상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건 이 돈이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차이가 너무도 크다는 사실입니다. 연금이란 게 풍족한 삶을 보장하진 못해도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고 자녀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주니까요. 잠깐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입니다. 68세 김정순 할머니는 평생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2아이를 키워내셨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홀로 아이들을 키우느라 본인은 늘 뒤로 미루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꾸준히 납부했고 지금은 기초연금과 합쳐 매달 약 190만 원을 받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넉넉하진 않아요. 병원 다니고 관리비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도 이 돈이 통장에 찍히는 순간 숨통이 트입니다. 아들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고 손녀 용돈은 자주 못 줘도 가끔은 챙겨줄 수 있거든요. 할머니의 말처럼 연금은 행복을 보장하진 못하지만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줍니다. 바로 그 점이 노후의 힘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주택연금입니다. 평생 모아둔 집 한 채를 팔지 않고 그 집에 살면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3억 원대 주택을 가진 70세 노인이 가입하면 월 약 89만 원을 받습니다. 박노인 부부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은퇴 후 모아둔 돈이 바닥나면서 병원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할지 큰 고민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다들 빠듯한 살림을 꾸리고 있어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주택연금에 가입했고 지금은 매달 9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돈으로 넉넉히 쓰진 못합니다. 식탁 반찬도 단출해졌고 외식은 거의 못하죠. 그래도 약값 걱정은 덜었고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돈 달라는 소리를 안 해도 된다는 게 큰 위안이에요. 우리가 이렇게라도 버티니까 아이들도 우리를 짐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주택연금은 풍족함을 주진 않지만 가족 간 갈등을 막아주고 자존심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노인 일자리입니다. 정부는 매년 100만 개 이상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공익형 일자리는 월 30만 원,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약 70만 원을 받습니다. 돈만 보면 많지 않지만 일자리는 단순한 경제적 의미를 넘어섭니다. 바로 삶의 리듬과 존재감을 되찾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성우 어르신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은퇴 후 집에만 계시던 어르신은 하루하루가 너무 무료해 결국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가족과의 대화도 줄고 손주가 찾아와도 웃음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 동사무소 권유로 노인 일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쓰레기 분리수거 돕는 일이 자존심 상했지만 주민들이 어르신 덕분에 동네가 깨끗해졌어요라고 인사할 때마다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옮겨 월 70만 원을 받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조금은 숨통이 트였습니다. 어르신은 말합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내가 번 돈으로 아내랑 국밥 한 그릇 사 먹을 때 그 맛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무엇보다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게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 김동만 어르신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올해 74세인 김 어르신은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작은 오피스텔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노후에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가 가장 든든할 거라 믿었습니다. 지금은 그 오피스텔에서 매달 60만 원의 임대료가 들어옵니다.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되고 자녀에게 손 벌릴 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어르신은 한동안 허전했습니다. 돈은 조금씩 들어오는데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우울하고 몸은 점점 굳어지고 아내랑도 괜히 부딪히는 일이 많아졌어요. 손주도 잘 안 찾아오고 사람 만나는 게 없으니 더 괴로웠죠. 그러던 중 동네 복지관에서 모집하는 노인 일자리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킴이였는데 처음엔 체력적으로 힘들까 걱정했지만 막상 아이들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할 때마다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지금은 매달 70만 원의 활동비를 받으며 임대료 60만 원과 합쳐 130만 원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기초연금까지 더하니 생활비가 조금은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도 좋지만 매일 아침 거리에 서서 아이들을 맞이할 때 느끼는 보람이 더 큽니다. 내가 아직도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는 게 진짜 행복이죠. 집에만 있었을 때는 몰랐어요. 내가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노후의 삶은 단순히 돈에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임대 수익이나 연금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노후를 살게 만드는 것은 사람과의 연결, 사회적 역할,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비로소 하루하루가 살만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결국 은퇴 후 월 100만 원을 만드는 방법은 연금, 주택연금, 노인 일자리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고 여기에 개인적인 준비가 더해지면 조금은 숨통이 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돈으로 무엇을 하며 누구와 살아가느냐입니다. 돈은 버틸 수 있게 해주고 사람은 살아갈 이유를 줍니다. 바로 이것이 노후의 공식입니다. 풍족하진 않지만 존엄을 지킬 만큼의 경제와 사회 속에서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자각. 이것이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야 할 노후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